안녕하세요. 공모주 비상입니다. 오늘의 분석 대상 공모주는 모티브링크입니다. 모티브링크에 대한 기관 수요 예측 결과가 10일 월요일에 나왔습니다. 기관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밴드 상단에서 공모가가 정해졌습니다. 아직 LG CNS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의 밴드 상단이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공모주 시장의 긍정적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먼저 공모주 청약 일정입니다. 모티브링크는 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청약이 진행이 되고요. 상장일은 20일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주관하는 위너스가 이어서 바로 청약하는데요. 아마 미래에셋의 다른 IB팀에서 각각 상장 작업을 했을 텐데 미래에셋이 가져간 두 종목 모두 좋은 종목일지는 상장일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모가는 6천원에 정해졌습니다. 공모가 상단이죠. 모티브링크는 재무적으로도 좋고 숫자도 전반적으로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관 자금들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모형으로 퍼가 사용되었고 27.95의 멀티플을 적용했습니다. 이 값은 다소 높아 보이긴 합니다. 업종이 달라 단순 비교에 무리는 있지만 LG CNS 같은 경우 22였고 유사한 섹터인 PIE 같은 경우 19였기 때문입니다. 최종 공모가 6천원은 평가가액에서 17% 정도만 할인된 가격이고요. 이 정도면 적당한 할인율로 보여집니다. 단, 액면가가 200원인 점은 특이사항입니다. 액면가가 500원이고 그에 비례한다면 공모가는 15,000원가량으로 올라갔었어야겠네요. 상장 예정 주식수는 약 1200만 주가량 되고요. 이에 근거해 상장시 시가총액을 계산하면 743억가량 합니다. 통상 상장하는 종목의 대부분이 시가총액이 1000억이 넘는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이번 공모는 규모가 작은 공모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IPO에서 공모하는 주식수는 약 300만 주가량이고요. 공모 금액은 181억 원이고 전체 주식 대비 공모 주식 비율은 24%입니다. 이 수치는 다소 높은 수치로 보여집니다. 회사가 단순 상장을 넘어 적극적인 자금 조달 의지까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장 첫날 유통 주식수는 약 350만 주가량이 됩니다. 금액 기준으로 215억가량 되며 유통 주식 비율은 28%가량 됩니다. 유통 주식 비율은 낮은 편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청약한 ISTA가 38%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낮은 유통 주식 비율은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관 청약 주요 내용입니다. 참여 기관 수는 2122곳으로 많은 편입니다. 기관 경쟁률은 1076대 1로 나왔는데요. 기관들이 이번 IPO에 대해 호의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3.36%로 나왔습니다. 동방메디컬 같은 경우 5.7%가량 되었으니 아주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근 1%대 언더에서 확약 비율 나오는 거 고려한다면 높은 편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청약자 주요 내용입니다. 청약일은 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진행이 되고요. 환불일은 14일이고 상장일은 20일입니다.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고요. 수수료는 온라인의 경우 2,000원, 지점 청약 시 5,000원이 발생이 됩니다. 일반 청약자 한도는 38,000주이고 1억 1,400만 원인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티브링크는 자동차 변압기 전문 업체입니다. 애초 설립 시에는 가정용 전압기가 주력이었으나 이후 몇 번의 변화를 겪으면서 친환경 자동차 시장에서 강점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탑재형 충전기, 컨버터, 인버터의 부품 양산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전장 제품의 전자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파 관련 사업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에 따라 모티브링크 역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사의 매출 구성을 보면 차량용 변압기가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80%가량이 차량용 변압기와 변압기 소재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23년도 매출액은 829억 원, 영업이익 42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5%, 12% 증가한 수치입니다. 5년 전과 비교한다면 약 5배에 가까운 외형 성장을 이뤄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기차 및 친환경 자동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변압기 수요도 덩달아 증가해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모티브링크가 거래하는 고객사의 수는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변압기는 모든 전기 관련 산업에 들어가다 보니 다양한 곳에서 수요가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모티브랭크의 매출 구성을 보면 현대모비스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3년 현대모비스에 대한 매출이 85%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도 그 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수요처에 편중된 것은 회사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상당한 리스크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는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한 번 자동차가 양산되면 그 이후부터는 해당 모델이 단종될 때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갑자기 벤더가 바뀌는 리스크는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보이면서도 캐즘 논란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초기 시장 성장은 정책적인 면이 강했죠. 보조금이 높아서 일반 휘발유차를 사는 것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요. 고금리에 따른 경기 침체와 높은 전기차 가격, 보조금 감축, 충전 인프라 부족이라는 문제로 기대치만큼 시장 성장세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티브링크는 사업 자체보다 지배구조가 눈에 띄는 회사인데요. 모티브링크의 지배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코스닥 상장사인 동양 EMP의 지배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동양 EMP의 1대 회장인 김재수 회장은 1.27%의 지분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 지배는 2대 회장인 김재만 대표와 SDY, 신동양 홀딩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DY와 신동양 홀딩스는 김재만 대표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자체 사업이 없는 사실상 명목회사에 가까운 모습이며 김재만 대표가 법인 지배를 위해 만든 개인 회사로 추정이 됩니다. 동양 EMP의 1대 회장인 김재수 회장은 2대 김재만 대표에게 증여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는데요. 공시를 보면 2011년 10월 31일에 김재수 회장은 신동양 홀딩스로 최대 주주를 바꿨고 이후 12년 1월 27일에 다시 증여 취소를 합니다. 3개월 이내 증여 취소 시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는데 세금 관련 이슈가 아니었는지는 궁금하네요. 그러다 12년 5월에 다시 신동양 홀딩스로 재증여하고 그해 9월 신동양 홀딩스에서 SDY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됩니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 1대 회장에서 2대 회장은 당시 증여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티브링크의 주주 구성을 보면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SDY와 신동양홀딩스 그리고 김재만 대표의 지분은 53.75%인데 제출일 현재에는 57.94%로 약간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재만 대표의 모티브링크 장악력이 더 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재만 대표의 두 자녀는 6.74%의 지분을 제출일 현재에도 보유하고 있지만 다른 가족들은 지분이 없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정해보면 김재만 대표는 모티브링크의 지분 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하고 동시에 자녀 승계까지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지배구조를 깔끔하게 정리한 후 상장까지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지배구조만 봤을 때는 상당히 깔끔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재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1년도 430억인 매출이 22년도 660억, 23년도에 830억까지 매년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익률 역시도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5%대의 단기 순이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업종 평균이 3%대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익률 자체도 증가세라서 이익과 이익률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이라면 매출의 80% 이상이 현대모비스로부터 발생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매출 편향성은 모티브링크 스스로 말하는 리스크 요인이기도 합니다. 공모가 산출을 위한 평가 모형으로 퍼가 사용되었습니다. 업종 퍼값을 도출하기 위해 비교기업군 3가지 평균값으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상신전자가 있어 퍼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만들어졌는데요. 상신전자는 주력 매출이 전자파 감쇄시키는 EMI 필터인데 모티브링크의 주력 매출과는 차이가 조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청약 시점의 퍼값을 다시 계산해 본 것입니다. 단순 시가총액 변동률만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 기준 시점보다 퍼값이 낮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나온 평가가액은 7,227원으로 나왔습니다. 퍼값이 약간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평가가액도 적정 수준보다는 조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기준 가격에 29%에서 17%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공모가 밴드를 제시했네요. 공모가 상단에서 가격이 정해졌으니 시장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기관들의 분위기 좋았고요. 경쟁률은 1075대 1로 나왔습니다. 밴드 상단 이상으로 청약한 비율이 97%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관이 상단으로 청약한 셈입니다. 확약 비율은 3.36%입니다. 최근 청약 중에서 높은 편으로 보여집니다. 유통 가능 비율은 38.9%이고요. 유통 가능 금액은 388억입니다. 공모주 투자의 경우 상장 첫날 매도하는 게 정석이지만 만약 가져가더라도 보호회수 물량이 풀리기 전까지 정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모티브링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보호회수 물량이 6개월 내 나오게 되니 약간의 여유는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인 청약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등급은 B등급입니다. 회사의 매출이 편향되어 있는 점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배구조가 자녀로 승계되는 점 역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면 때문에 지분 관계가 깔끔하고 다른 노이즈가 없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통해 자동차 패러다임을 미국으로 가져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친환경차 매출이 높은 모티브링크에 악영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